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날렵한 근육질 몸매에서 기인된 건강함,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 얻어진 재력,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재테크, 인간관계에 열을 올리고 서점에 가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수천 권의 서적들이 이를 대변합니다. 몸짱이 되고 부를 축적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말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실패하고 다이어트에도 실패하거나 포기한 채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재테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뚱뚱한 자들은 역시 여느 몸짱과 부자들 못지않게 방법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방법과 재테크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처럼 흔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학교 교수 테리 버넘과 제이 펠러는 책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을 통해 이 모든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고 돈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진화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생존할 수 없거나 번식할 수 없었던 유전자들은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유전자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유전자가 현대인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진화의 긴 역사 동안 구석기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문제와 구석기인의 문제와 유사할 경우 우리는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만 환경이 변해 구석기 스타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경우 현대인에게 공경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과거의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쾌락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를 통제합니다. 특정 행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흐르게 되며 도파민은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특정 행동은 진화적 목적인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쾌락을 위해 섹스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합니다. 반면 무한한 식욕은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게 하여 음식이 귀한 고대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돈을 모으는데 실패하는 이유도 유전자 덕분입니다. 인간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애초에 자원을 모으는 것보다 자원을 소비할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석기 시대에는 자원을 소비하는 성향이 저장하는 성향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는 뜻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자원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장 효율적인 저장 방식은 우리의 뱃살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선조들은 동물을 잡거나 과일 나무를 발견하면 모든 이웃이 달려들어 며칠 동안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습니다. 어차피 음식은 곧 썩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배에 가득히 넣어두어 지방 형태로 축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식들은 제대로 된 저장시설이 없다면 며칠 안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얻게 되는 식량을 보게 되면 고대 인간들은 가족, 이웃들이 모두 모여 닥치는 대로 소비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은 사실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진화적 산물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뇌는 마음껏 소비할 때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다이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오프라 윈프리 역시 살 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기관리의 화신인 그녀가 자기관리를 실패하는 모습의 역설적인 모습은 오프라 윈프리 패러독스라는 말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잔소리는 쉬워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 이래로 식량 자원이 이렇게 넘치는 시대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수백만 년 동안 정반대의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굶주림은 곧 인간의 삶이었으며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최적화하면서 진화했으며 다른 동물들처럼 몸 안의 지방층에 잉여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보이면 계속 먹어치우는 유전자와 열량이 높은 음식에 환장하는 유전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비만으로 이끌어주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며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음식을 계속 먹도록 유도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의지력 가지고는 절대 낭비벽, 식욕, 성욕을 다스릴 수 없다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석기 시대에 맞춰진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삶의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본능과 욕망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쁜 행동은 머릿속의 쾌락 시스템을 자극하여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 둘째, 나쁜 행동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 셋째,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욕망 앞에서 굴복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채 무작정 깡으로 악으로 절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의지력을 통해 우리가 본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험난한 것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내 뇌가 앞으로 무슨 명령을 내릴지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 본능과 욕망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핵심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파괴적인 욕망을 피해가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현대를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우리의 뇌와 우리의 욕망을 철저히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입니다. 또한 마약, 담배, 술과 같은 약물은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중독의 늪에 빠뜨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망을 통제하며 살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를 노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2가지 길에 마주섭니다. 하나는 충동과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의지력이 필요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제어해야 하는 길입니다. 책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거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즐기되 중독되지 않는 법, 인간관계의 비밀, 다이어트, 남자와 여성의 차이,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 모두 진화를 통해 본능이 되어버린 여러가지 특성들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뛰어넘는 비밀을 밝힙니다. 경험상 동기부여만 해주는 자기계발서는 3일밖에 못 갑니다. 결국 본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인간의 본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